이번 영상은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예. 결국 내용은 뭐냐면, 이혼을 하고 이혼 신고를 하고요. 이혼 신고를 해서 법률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배우자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법에서는 가장 이혼은 뭐 과세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통해서 아주 그 극단적인 절세를 한 사례를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의 전말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그 의사인 남편이 그 전 부인하고 사별을 했어요. 돌아가시면서 전 부인하고 사별을 했는데 7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이제 재혼을 한 거죠. 그때는 그 재혼한 부인은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예. 그래서 재혼을 했는데 둘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의 혼인 생활을 지나면서 부인은 교사를 하다가 정년퇴직하고 나서는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남편과 공동으로 이 병원을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연로하시면서 이제 그 상속일, 그러니까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굉장히 위중한 어떤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됐는데, 그러는 사이에 7자녀들이 아버님이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새어머니한테 와서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재산을 물려달라고, 재산을 좀 달라고 엄청나게 괴롭혀요. 치료하고 반복적으로. 심지어는 뭐 안 주면 나 죽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괴롭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새롭게 결혼한 이 부인은, 아니 남편이 지금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녀들이 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만약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재산 상속을 할 때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하다가 도저히 당신하고 내가 그 부인으로서 상속을 하면서 자녀들하고 싸움할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재산 분할을 하자. 이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둘이 합의를 하게 됩니다. 자, 2011년 4월 달에 합의 이혼을 해요. 합의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을 하게 돼요. 즉 30년을 같이 살았고 병원 운영도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합의 이혼을 하면서 50%의 그 재산을 부인에게 재산 분할로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증여세가 과세가 하나도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둘이 문제로 인해서 이혼한 게 아니라 자녀들 때문에 이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나서 병든 남편을 나몰라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병든 남편을 병수발을 하게 됩니다. 병간호를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해 겨울에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건 8개월 후에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 직전에 자신은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뭐 법률적으로는 배우자가 아니니까 상속 권한도 없고요. 그러니까 끝나버리면 되는데, 이분이 남편이 아마도 연금을 받는 게 있었나 봐요. 그 연금을 받는데 이 연금은 남편이 사망하면 부인도 이거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부인도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법률 배우자가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연금을 받으려고 사실혼 관계임을 법원에다가 소송을 내요. 그래서 이겨요. 왜 그러냐면 이혼한 이후에도 돌아가실 때까지 같은 집에 살면서 병간호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인정돼 가지고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돼서 남편이 받아왔던 그 연금의 일정 부분을 다시
배우자의 자격으로 이걸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재미나는 거죠. 이혼하고 재산 분할 받았어요. 증여세 안 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 사이에 병간호하면서 같이 동거를 했어요. 돌아가신 다음에는 내가 동거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다라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리고 연금까지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하는 건데, 결과 어떻게 됐냐면, 보세요. 남편이 재산이 100억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혼을 하고 그대로 상속했으면 상속세가 34억 정도 나왔을 거고요. 그중에 자녀가 7명이고 배우자가 1명이니까 8명이잖아요. 그러면 배우자의 지분은 8.5분의 1.5가 됐을 거예요. 배우자의 상속 지분이. 그러니까 한 17억 뭐 18억 이 정도 됐을 것이고요. 거기서 상속세를 이만큼 냈으니까 그만큼 상속세를 빼고 나니까 배우자에게 남는 재산의 11.6억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요 정도 세금 내고 요 정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이혼을 함으로써 50억을 재산 분할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 받으니까 세금이 한 푼도 없는 거죠. 세금 한 푼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속할 때까지 이혼하지 않고 제대로 상속해서 배우자 지분을 받았다면 11.6억밖에 안 남을 텐데 50억이란 재산이 남아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족 전체로 봤을 때 상속세도 50억은 재산 분할로 갔으니까 이건 상속세가 안 나오는 거죠. 여기에 대한 50억에 대한 상속세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17.7억이죠.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내는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재산 분할은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 대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인은 어떻게 보세요? 부인은 재산이 그 돌아가실 때에 재산 분할을 안 하고 상속을 받았다면 11.6억밖에는 못 받았을 건데 50억을 받았고 세금 한 푼 없이 50억을 받았으니까 재산이 거의 5배 정도 이렇게 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유류분 대상에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자녀들하고 싸울 일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잭팟이 터진 겁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참 대단한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도 참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이후에 동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혼 관계를 가졌단 말이에요. 이혼하고 바로. 자, 그러면 이거를 부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과세공무 세무공무원이 상속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세를 했습니다. 이건 위장이혼이다. 그래서 과세관청도 그렇게 했고 조세심판원도 그렇고 1심 재판부, 2심 재판부까지 이거는 위장이혼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중에 1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스시로 사실혼 관계 있음을 주장하면서 유증연금 청구하고 그 다음에 그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혼의 의사가 진정한 것이 아니었음을 강하게 반증한다. 그다음 이분이 전처 소생의 자녀들과 상속 분쟁을 회피한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이혼의 목적이 혼인 생활의 청산이 아니라 재산 분할에 있었음을, 그러니까 이렇게 상속 분쟁을 회피하기 위한 재산 분할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배우자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상속 재산 분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 분할을 위한 이혼을 한 경우에 이렇게 이혼을 해서 아까 보니까 엄청난 혜택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재산 분할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면, 그죠? 이혼을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이혼을 하지 않고 상속세를 냈을 경우에는 34억의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이혼하면서 17억밖에 안 냈잖아요. 이렇게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조세 형평과 관점에서 부당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이게 맞는 것 같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아주 유명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설령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망인에게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러니까 자녀들이 와서 이게 상속 분쟁을 와서 괴롭히고 결국은 상속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 있어서 이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의 의사가 없다, 분명히 이혼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장차 망인 사망했을 때 상속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원고가 망인이 미리 의견을 조율해서 상속이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이혼한 것으로 의심되나 그리고 이혼 후에도 원고가 망인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만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이혼이 가장 이혼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살다가 이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요. 그러면 요때 이혼을 할 때에 그러니까 이혼 이후에 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혼이 있었다고 해서 이 이혼이 가짜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혼하는 요 당시에 이혼할 사유가 있었냐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을 보니까 자녀들이 와서 재산 분쟁을 재산 달라고 난리치고 남편이 죽으면 재산 분쟁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을 우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혼합시다라고 하는 이혼의 의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그걸 합의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혼은 가장 이혼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혼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 이혼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산다는 것은 그건 사실혼 관계는 그 이혼 이후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로 인해서 세법은 가장 이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너희가 이혼을 했지만 가짜 이혼인 것이 밝혀지면 우리는 증여세도 과세할 것이고 양도세도 과세할 것이야, 이렇게 주장하고 과세를 했던 것들이 이제 다 과세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이혼을 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배우자로 보겠다라고 하는 규정을 새롭게 두게 되는 결과가 이 판례와 연관돼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혼을 한 다음에 혹시 동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증여세가 과세되냐, 이렇게 여쭤보고 하시는데, 이 판례에 의하면 그 이혼 자체가 이혼할 당시에 이혼의 사유가 있었는지, 이혼의 의사가 있었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혼은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다시 사실혼 관계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사실혼 관계로 들어간 걸로 인해서 그 이혼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 얘기는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한 거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직까지 과세관청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업무 지침인 내규에 가장이혼의 경우에는 조세피를 목적으로 하는 가장이혼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만, 소송에서는 그것들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윤과 관련된 그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